이번에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뭐 한계 기업들 지원인 뭐 등등 할래도 좀 추가의 재정이 필요하겠죠. 예,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추경 재원도 지금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죠. 예, 최근에 그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주식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또 재원도 거래세도 좀 늘고. 예, 거래세도 늘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대통령 방침을 받아 적정한 규모로는 네. 뭐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 이상으로 좀 세원 경제 회복이 좀 속도가 사실 빠른 거죠. 네. 어쨌든 그러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매우 불안정한데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은 많이 올라서 뭐 제 예측보다도 더 빠르게 올랐는데 아직도 사실 우리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중에 주식시장 투명화, 투명성 강화, 네. 공정성 강화, 그다음에 경영 지배권 남용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거.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이번 기회에 좀 더 속도를 내면 좋겠어요. 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뭐 코스닥 시장 정비도 좀 해야 되고 그 너무 엉터리 주식들이 많은 문제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뭐 주가를 의도적으로 상속을 대비해서 과도하게 눌러놓는다든지 그 외에도 뭐 정리할 게 많잖아요. 우리 정책시장. 예, 금융위원회에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예. 그것도 예. 어쨌든 이런 것도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삼법 개정을 너무 당연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리고 그 삼법 개정을 통해서 주가가 정상화되면서 사실은 기업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됐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는 무슨 삼법 개정하면 회사 망할 것처럼 그렇게 막 저항하고 뭐 필부하고 생 난리가 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나니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두가 혜택을 보는 국민연금까지도 나중 재원이 좀 풍부해져서 고갈 시기까지 뭐 한참 늦춰지는 이런 이익이 있는데 지금도 또 새로운 제도 개선을 하려면 여전히 또 뭐 저항하는 또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럴 때가 기회라는 거죠. 예. 과감하게 좀 준비해서 좀 국회하고 협조해서 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하면 좋겠어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물론 뭐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러긴 한데 우리 정부 부처들은 정말 신속하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좀 국회도 무슨 특위를 만든다든지 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국가 위기 극복에 또 협조할 수 있게 협력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국회 쪽에도 협조 쪽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뭐 예, 총리께서 국회도 그 민생경제 추진단이 이제 여당에서는 그 구성돼 있고요. 옛날에 있던 거? 여당에서. 예, 그런데 그 야당까지 할 수 있는 그 여당에는 지금 민생경제 추진단이 최근에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 야당까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가능하면 그러면 좋겠고. 상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적 위기 극복은 사실 뭐 정치적 이해 문제는 좀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통합 때 그랬듯이 이 문제도 저희가 요청을 여야를 넘어서 하겠습니다. 네, 좀 해주시고 말이 나온 김에 어쨌든 야당이 이번에 그 대미 투자 관련법 처리에 협조를 해줘가지고 예, 여야가 제 시간 안에 반장일체로. 처리되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뭐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이 이렇게 협조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치적 의제를 놓고 경쟁하고 뭐 심하게는 다투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이런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력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그러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죠. 네, 저는 뭐 드릴 말씀 다 드리네.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에 듣고. 하고 갈까요? 네. 네, 산업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정유사 등의 위기 상황을 틈타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국민 생활에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격 동향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석유사업법에 따라 금주내 최고 가격제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인 고시를 신속하게 제정 시행하겠습니다. 최고 가격제는 국제 유가 안전 장치로서 시장 가격 급등 시기에 국민 생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시장 가격 급등 시기에 공동체의 정신을 훼손하는 정유사 등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엄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 담합, 불공정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행안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자영업자, 농민 등 고유가 영향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유가 급등과 수급 불안 상황이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급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다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그러는데요. 유류세를 내려서 정유사들의 공급 가격을 낮추면, 아니지.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결과가 네네. 되죠. 결국은 소비자 가격을 그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다 반영을 한 다음에 그 세수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양극화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걷어서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직접 보죠. 좀 이렇게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소득 재분배 네. 효과가 일단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소비 진작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 서민들은 돈을 많이 쓰니까. 한계 소비 성향. 네, 소비 성향이 높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 측면의 이익은 있는데, 이 물가 통제 측면에서 보면 네.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죠. 네,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세를 안 내려주면 네. 물가가 오르는 결과가 되는데, 그것도 물가가 오르는 것도 네. 그 국민 경제에 약간의 부담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 양자를 또 경제학적으로도, 예를 들면 경제학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비교도 해봐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유익한 게 분명한데, 네, 맞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이게 유류세를 통해서 가격을 낮춰놓지 않으면은 유류세가 올라가서 또 여기 부과되는 또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대통령 말씀하시면 저희들 30% 정도 룸이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쓰고 직접 타겟팅도 하고, 그러면 물가도 좀 떨어지고 또 타겟팅해서 또 양극화도 좀 완화가 되는 요 믹서되는 방법을. 우리 정책시장님은 좀 어떠세요? 네, 그 직접 타겟팅 받은 그 국민들에게 더 두텁게 보호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 1차 효과는. 일단 이제 복지적 측면은 근데 2차 원외로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할 때 물가 상승과 말씀하신 대로 2차에 이제 CPI나 이런 데 유가가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나 이런 부분이 CPI나 물가 수준 전체는 올라가면,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여차 2차, 3차로 쭉 이제 확대되면, 그거는 아마도 더 종합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경제에 뭐 물가는 또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주면 서민들이 또 그 타격을 받으니까, 아마 종합적으로 일반 균형 이론을 해보면 유류세 부분이 더 효과적이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2차, 3차 효과가 분명히 큽니다. 그래서 매크로 측면에서는 유류세 효과가 있고, 매크로에 거시경제 관련, 그다음에 마이크로 측면에서는 또 이게 보조, 타겟팅 보조를 두 가지 믹서 써주는. 그럼 복지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상충되는 게 그건 기본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여튼 그 연구를 잘 해보시죠. 예, 한국은행하고 또 그것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대통령 요거 하기 전에 또 대통령께서 인지를 명확하게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네. 고시도 같이 저희들 준비해서 자세한 내용은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맞아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최고 가격제 설정이 매점 매석하고 이렇게
네네. 예, 같이 가야지만 효과가 더 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또 별도로 지금 이 최고 가격 결정 제도는 네. 물가 무슨 의에 관한 법률인가요? 아니면 물가안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석유사업법에는 요 석유 사업법에 있는 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도 예를 들면 단계 3단계 내가 그때 마스크 통제 때문에 예, 할 수도 있어요. 고민해봤던 건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1, 2, 3단계가 있던데 그죠? 물가안정법에서 뭐 부당행위라든지 매선매적이라든지 최고 가격제 해가지고 가격 그러니까 그 거래 통제, 가격 통제 다음에 아예 뭐 배분하는 걸로 마스크처럼 수급 네, 자체를 수급을 통제하는 이 3단계가 있는 건데 그러면 석유사업법에서 우리가 가격 최고 가격에 지정하는 거 말고도 네. 일반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가 조치도 얼마든지 할 수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점 매석을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매점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격 통제하는 거 다음 단계로 그 거래 통제, 네, 그 물량 물량 통제. 요 나머지 두 단계 부분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좀 검토해서 준비를 해놓으시죠.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가격 담합 관련해서 공정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지난주에 그 정유사의 공급과 변화하고 주유소의 판매가 변화를 점검했고요. 지금 공급과 변화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 담합 조사의 필요성을 저희가 확인해서 어제 담합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조사 계획이고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고요. 정유사에는 협조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지금 가격 인상을 원가 상승 시기에 맞추도록 자발적으로 좀 늦춰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주유소 가격의 경우도 지방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점검반을 조직해서 일부 가격이 많이 오른 그리고 동시에 인근 지역들이 오른 경우에 담합 혐의가 포착돼서 일부 현장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금 비상대응체제를 지속할 계획이고요. 주유소에도 협조를 요청하는데 인근 주유소와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합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위가 엄정히 제재할 수 있으니 그런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공정위 뭐 일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산업경제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 관행화되다시피 이 부정불법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담합하고 폭리취하고 독점지위 남용하고 독과점지위 남용하고. 근데 이게 앞으로는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담합이나 이런 거 숨어서 몰래 하니까 소위 밀행하니까 잘 발각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담합행위나 이런 그 불공정 거래 행위 또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정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 부정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할 거 아닙니까? 보통 뭐 매출의 뭐 10% 뭐 이런 식으로 그럴 경우에 그로 인해서 환수한 금액에 한도 제한 없이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거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금액이 예를 들면 과징금이 1조 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예요? 지금 10%까지 10%. 상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한 없이 하는 거니까 1조 원짜리 그 담합을 신고해서 그 1,000억 아니 보통 담합하면 뭐 몇 조 원, 몇십조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총 규모는 매출 규모는 그렇죠.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그렇죠. 최근 설탕 같은 경우는 뭐 한 4조 원 그 정도. 네, 과징금을 그러면 4천억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4천억 부과했고요. 4천억을 부과하면 포상금이 400억이죠. 400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이 이게 내부적으로 뭐 그 회장이 직접 하지는 않을 테니까 예. 누군가 시켜서 이렇게 직원들이 하지만 직원들이 언젠가는 그걸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그 수백억의 그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앞으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기업들
그 부정행위한 기업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 폐가망신이 난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 외에 일종의 부정 불법행위를 하면 거기서 이익을 얻겠다고 부정 불법행위하면 엄청난 과징금에다가 그게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으로는 또 포상금 무제한으로 포상금 늘릴 거고요.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뭐 과거 행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율도 지금 현재 20% 상한인데 30%로 올라갑니다. 법 개정에서. 그러면 더 포상금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30% 올리는 거야 법 개정한 다음부터 시행이 되지만 예.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해서 신고해가지고 과징금의 10% 주는 거는 옛날 것도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현행 20%고요. 그러니까. 최소 10% 되도록 고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으로 회사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 담합행위, 뭐 불공정행위, 과점, 독점, 지위, 남용해서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면 엄청난 과징금 부과에다가 거기다 10%의 포상금이 주어지면 아마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거예요. 이때까지는 왜 그런 걸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는데 30억이 상한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는 뭐 수백억 그 포상금이 주어질 텐데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 과기부 장관도 생각이 좀 관심이 확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이 확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문체부 장관이 관심이 확 있는 것 같아. 그 별로 해당이 없는데. 하여튼 이걸 우리 기업들도 진짜 숙지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불공정 부정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아예 정말 버려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뭐 얘기하면 뭐 협박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고 선의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시라고, 하지 말라고. 네. 다음 진행하시죠.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 보고는 다 원안대로 접수하고